네, 오늘도 수급을 통해서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수급 파이터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오늘 장도요, 양시장 모두 하락을 하고 있지만 수급의 흐름은 읽어보겠습니다. 외국인의 흐름은 읽을 수가 없습니다. 네. 정말 중구난방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은 기아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뒤에 SK 하이닉스도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은요, 금융주로 전반적으로 쏠렸다고 볼 수 있는 오늘 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수급의 흐름을 모두 봤고요. 그럼 1라운드를 통해서 오늘 기관 대 외국인, 외국인 대 기관 어떤 종목의 대결이 펼쳐질지 보겠습니다. 1라운드 파이트! 자, 외국인은 LG U+, 기관은 현대 일렉트릭입니다. 업종은 정말 다르지만 뭐 최근에 좋은 호재가 있었다라는 더비 그렇죠. 엮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전체적으로 지금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전체적으로 이제 섹터 자체가 강하다라고 지금 보일 수 있는 그런 업종이 없고요. 일단 내일 또 선물옵션 동시만기 또 이제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ECB 통화정책회의 많은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시장 전체적으로 움직인다라는 느낌보다는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지면서 개별 종목 기업들의 좋은 호재성 뉴스가 있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좀 반응을 하고 있다. 반응을 한다라는 것은 당연히 뭐 개인 투자자분들도 관심 있게 사고 있지만 메이저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기관과 외국인이 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5G 관련 기업들이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초에 이제 반등세가 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세가 아직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 전체적으로 그 산업을 모두 포괄하는 통신주 LG U+, SK텔레콤, KT가 여전히 좋은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현대일렉트릭은요. 잠시 후에 제가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마세요. 네, 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말하다 보니까 또 이걸 제가 알게 되네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지금 8월, 9월 뭐 시장이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네. 에너지 관련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별적으로 좋은 뉴스, 좋은 호재가 있는 기업들의 매기세가 지금 붙고 네.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경고 네,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채팅창 보면요, 이거 맞추시는 분들이 막 많거든요. 그래서 스포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 되게 누가 이길지 모르겠거든요. LG U+의 현대일렉트릭 정말 궁금합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예상 밖으로 현대일렉트릭이 이겼습니다. 네, 일단 네. 현대일렉트릭보다 LGU+를 한 번 더 짚고 갈게요. 네. LGU+는 이제 통신주다 보니까 경기 방어주의 성격이 조금 있어요. 그러다 보니 변동성이 나타나는 기업이라기보다는 굉장히 또 묵직하게 좀 추세를 이어가는 기업이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먼저 들어보면서 네. 많지 않은 거래 대금을 가지고 그런 어떤 종목이 더 지금 핫할 것인가라고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현대일렉트릭이 조금은 더 우세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예. 자, 지금 종합 재생 에너지 관련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당연히 올해 화두는 실적이 상반기에 잘 나온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역사상 역대 최고 매출을 낸 기업들이 많은 올해 상반기를 뛰어넘는 하반기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이제 그 부분이 걱정이 된 부분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6분기 연속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하면서 계속해서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수익성이 좋은 수주 물량이라고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근데 이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한전에 지금 부품을 납품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확보한 어느 정도의 확보된 수주 물량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가장 큰 강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글로벌적으로 보게 되면 중동 수주 물량까지도 지금 계속해서 쌓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현대일렉트릭에 대한 하반기 실적은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지금 이 미국 반덤핑 관세에 대한 우호적인 부분까지도 지금 모두 지금 받고 있는 현대일렉트릭이기 때문에 지금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기업 중에 하나가 저는 현대일렉트릭이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사실은 그렇게 현대일렉트릭이 시장에서 엄청나게 관심을 받는 종목은 아니지만 앞으로 좀 받을 종목으로 올라설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오늘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일렉트릭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봤고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잠깐 52주 신고가를 계속 경신을 하고 있거든요. 네. 가격 전략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현대일렉트릭의 차트를 놓고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고 꾸준히 우상향을 하는 그러한 과정성이 있는 상황인데요. 자, 최근의 패턴을 한번 볼게요.
박스권에서 바닥을 찍고 올라가다가 한 번 쉬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올라가다가 한 번 쉬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추세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중간중간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하는 게 저는 더 좋은 포인트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보통 제가 종가에 매수를 하는 것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금 더 기다려보자. 네, 조금 더 기다렸다가 25,000원 이하에서 저는 매수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25,000원 이하에 내려와서 매수를 하신다면 충분히 35,000원 그 이상의 목표가도 잡아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손절가는 대신에 추세가 완전히 이탈이 됐다라고 판단이 될 수 있는 2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제가 제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단식 차트네요. 그렇죠. 자, 매수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25,000원 이하에서 매수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가 35,000원, 손절가 2만 원 제시했습니다. 자, 이어서 2라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2라운드는 어떤 종목의 대결이 펼쳐질까요?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2라운드 파이트! 자, 기관은 마이크로 디지털. 외국인이죠? 네. 기관은 JYP 엔터테인먼트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자, 연관성을 찾지 못하겠습니다. 네, 일단 연관성은 딱히 없고요. 네. 굳이 찾아보자면 코스닥 기업 안에서 제가 기관과 외국인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면서 관심 있게 코스닥에서.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은데요. 사실 마이크로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주에 한번 언급드렸던 맞아요. 제가 이제 픽했었던 종목입니다. 아마 마이크로 디지털의 흐름을 놓고 보시면 지금 시세가 그때 말씀드리고 나서 굉장히 또 크게 나왔음을 잘 아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당연히 JYP 엔터도 저는 지금은 좀 부진하겠지만 앞으로 또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부분, 포인트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현재 시세가 나온 혹은 시세가 날 종목군들에 우리가 조금 더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이크로 디지털과 JYP 엔터테인먼트가 2라운드에서 만났습니다. 자, 과연 둘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네, 기관의 픽을 들었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네, 마이크로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수익권일 확률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마이크로 디지털은 이미 이제 보유자의 영역으로 넘어가셨으니 혹시나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추가적인 상승세를 더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자, 오늘 제가 이 기관의 픽으로 선택한 것은 JYP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일단은 JYP 엔터테인먼트의 가장 좀 안 좋은 이야기부터 먼저를 해보도록 할게요. 중국에서 엔터에 대한 우리나라 한류 엔터에 대한 규제가 계속적으로 좀 강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전체적으로 엔터라든지 미디어 혹은 화장품, 면세 이쪽까지도 좀 안 좋아지는 네. 좋지 못한 부정적인 뉴스이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JYP 엔터를 지금 보자 하는 것은요. 자, 작년 혹은 코로나19 터졌을 때를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때 당시에 중국 매출이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 공연을 못했기 때문에, 콘서트도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디서 수익이 났냐? 바로 플랫폼에서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엔터주들이 중국의 규제 영향에서 크게 영향을 이제는 안 받을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플랫폼으로 벌어들이는 수익 자체가 너무나 이제 빠르고 외형성이 크게 되었기 때문에 플랫폼 수익에 대한 기대를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JYP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트와이스라고 하는 기존에 정말 팬덤이 강한 걸그룹이 계속해서 좋은 매출을 내주고 있고 네. 또 이제 그 그룹이 미국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아티스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 네, 스트레이트 키즈라는 그룹도 지금 좋은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아티스트 그리고 새롭게 데뷔한 신규 아티스트들까지 밸런스 있게 지금 성장을 하는 기업이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JYP 엔터는 지금보다 더 좋은 방향성을 띌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네. 현재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군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를 선택해 주셨고요. 확실히 저는 이 세 번째가 가장 많이 걱정이 됐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괜찮아도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에도 더 좋게 대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JYP 엔터테인먼트의 가격 전략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JYP 엔터도 앞서 말씀드렸던 현대 일렉트릭과 마찬가지로 조금은 기다렸다가 모아가자라는 전략입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시장의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 그리고 옵션,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있는 이번 한 주이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 사시는 것보다는요. 저는 4만 원 이하로 내려오면 지금 4만 200원인데 4만 원에서 3만 원 사이에서
분할로 계속해서 이제 모아가시는 전략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작년 3분기, 4분기, 올해 1분기 엔터사들이 굉장히 이제 큰 시세가 한번 나왔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추가 시세가 나오기 전까지는 시간이 조금은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 그 이상의 실적이 나오지 않거나 새로운 핫한 이슈가 나오지 않는 이상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음을 우리가 먼저 인지하시고 이 가격 안에서 매수를 해 가신다면 저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당연히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46,000원 가격단을 넘어서 5만 원까지도 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네. 35,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 시에는 그때는 우선 손절하자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도 저는 꽤 저점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일단 3만 원에서 4만 원 선에서 매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네. 목표가는 5만 원, 손절가 3만 5천 원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2라운드를 통해서 두 가지 종목을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은 김태성 팀장님의 공략주도 살펴보겠습니다. 공략주 열어주시죠. 오늘 삼성전기를 갖고 오셨네요. 어떻게 보면 좀 가장 좀 무거운 종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겁지만 한편으로는 가장 안정적이다. 저는 이 표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올해 사실 이제 지수를 끌어올린 주체들을 보면 삼성전자의 10만 전자 된다라는 동학기미 운동이 가장 첫 번째였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SK하이닉스가 따라 올라오고 나서 그 다음 이슈를 보자면 애플의 애플카 이슈 때문에 LG전자 혹은 LG그룹 쪽은 현대차, 기아가 엄청나게 지수를 또 올렸고요. 네. 또 그 다음을 보면 네이버나 카카오가 이렇게 올렸는데 사실 지금 그들 종목들을 보면 추가적인 상승 탄력이 나오기에는 수급적으로 굉장히 또 부담스러운 이슈들이 많은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서 저는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천천히 뭐 엄청나게 큰 추세를 만들진 못했지만 그래도 추가적인 상승을 훨씬 더 나오기에는 수급적으로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기를 좋게 보는 이유는 일단 전체적으로 삼성전기 하면 MLCC지 않습니까? 그쵸. MLCC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 MLCC가 이제 작은 전자제품에도 많이 들어가고 핸드폰에 들어가고 노트북에도 네.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전기차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MLCC의 수요 증가에 따른 큰 주가의 기대 상승폭을 좀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카메라 모듈 쪽의 수요도 계속됩니다. 뭐 플래그십 모델뿐만이 아니고 이제는 플래그십 이하단 모델들까지도 굉장히 스펙이 많이 올라간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도 많아졌고요. 그래서 이제 카메라 모듈에 대한 실적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G전자가 올해 좋은 흐름을 나타냈었던 또 이유 중에 하나가 적자를 냈던 MC 사업부를 좀 줄였던 게 하나의 좀 포인트였어요. 네. 삼성전기도 지금 계속해서 그렇게 좋은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는 와이파이 이 사업부를 매각을 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돈을 잘 버는 사업부에 집중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지금보다 더 좋은 주가의 상승 방향성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달려갈 때 모래주머니 달고 뛰는 것보다 이제 탁 떼고 달려가면 그쵸. 전속력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기 가격 전략도 그러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삼성전기는 오늘 종가에 그냥 매수를 해도 저는 오. 굉장히 무리 없이 접근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당연히 20만 원 그 이상을 보는 게 좋다. 대신에 단기적인 시세보다는 장기적인 추세를 좀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를 제가 16만 원이라고 정해드렸는데 굳이 손절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들 정도로 좋은 기업이긴 합니다. 그래서 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16만 원 이탈은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기 오늘 종가 매수 종목 나왔습니다. 삼성전기고요. 목표가 20만 원, 손절가 16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김태성 팀장님과 세 가지 종목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수고파이터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김태성 팀장 이만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